캔디스는 이제 에리카를 만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캔디스의 인생 테마송은 이제 어디까지 추락할 셈일까? 어디까지 추락할 셈일까? 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 여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여전히 에리카에게 가장 역겹고 혐오스러운 짓을 하면서 더 많은 낚시성 관심을 끌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세부 사항을 알아봅시다.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이라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이런 행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해요. 저는 델프리스코에서 에리카를 만났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찰리가 두 분을 서로 소개해줬나요? 항상 찰리였나요? 그가 저보고 그녀를 만나러 오라고 했어요. 그녀가 찰리에게 관심을 주고 있어서 저도 그녀를 만나는 게 기대됐어요. 그리고 제 말은 그들의 결혼을 존중해서 너무 많은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을 존중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여자가 결혼, 찰리의 기업, 에리카 쿡 모두를 존중하지 않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가 그녀를 만나기 전 시간은 결혼을 모욕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데이트를 시도했고 특히 집착했던 여자와도 만나려 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른 여자가 그에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제가 그녀에게 답장을 했어요. 거의 1년 동안 레즈비언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캔디스 오원스가 약간 레즈비언 기질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녀가 말하는 건 결혼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 전의 일이니까요. 찰리가 완전히 집착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 연애 중인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알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경이 났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캔디스가 어떻게 자신을 이야기 중심에 두는지 보세요. 찰리는 그 여자와 에리카를 사랑했고 저는 그 메시지에 답해야 했어요. 저는 진짜 원조라 그 관계에 들어갔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친구는 저고 모든 세부 사항도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람도 저뿐이에요. 에리카 쿡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찰리가 그 다른 여자애를 원했다는 거죠. 캔디스가 기분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제 캔디스가 찰리를 원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녀는 찰리가 에리카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너무 질투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저는 체이스가 그냥 그 남자에게 뭐더라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네가 직접 그녀에게 문자해야 할 거라고 말했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절친이자 제 결혼식에도 온 그 여자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보면 제가 얼마나 그녀를 쫓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사냥하듯 찾아다니겠죠. 캔디스가 여기저기 단서를 흘려놔서 사람들이 찰리가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에리카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아무렇지 않게요. 네, 그녀는 제 절친 중 한 명이에요. 네, 그녀는 제 결혼식에도 왔어요. 그 정도면 그녀의 추종자들이 소란을 피우기에 충분하죠. 사실 저는 그가 좋아하던 그 여자애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가 그를 실망시킬 걸 알았고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그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타일러 보이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말하길 그녀는 좀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그냥 그녀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그녀가 얼마나 빨리 에리카를 깎아내렸는지 보세요. 그녀가 좀 나이가 많다는 건 가치가 덜하다는 의미죠. 알겠어요. 에리카가 찰리보다 나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찰리의 반응은 그래, 난 그냥 인연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애를 질투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캔디스는 그렇게 들리게 만들고 있어요. 에리카와 찰리의 관계 전체, 그들의 러브 스토리 같은 거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냥 꾸며낸 거였죠. 분명히 제가 그 중심이었어요. 타일러. 조종을 잘하는 남자가 중심에 있고 그녀는 이런 세부 사항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겉으론 평범한 대화 같지만 모든 말이 에리카를 깎아내는 내용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첫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좀 더 집요하게 굴면서 그에게 종교적인 설교를 늘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메시지들, 저는 그냥 우리 메시지들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치 봐요. 이게 아마도 신이 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는 약간 휘말려 있었어요. 알죠? 푹 빠졌죠. 그녀는 주술이라도 부리듯 다가와서 신 이야기를 이용했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건 찰리의 약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신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에리카를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다른 여자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신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그걸 아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찰리는 기독교인이라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만나러 갔을 때 당연히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직감은 그녀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찰리는 그런 면에서 꽤 어리거든요. 그는 정말 천재예요. 그에게 장점은 많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아직 어리거든요. 그는 정말 천재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살짝 꼬집는 말이죠. 조용히 꼬집는 거예요. 찰리가 저처럼 젊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다고 솔직히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또 그가 좋아하던 여자와 저는 절친이 됐고 그녀는 정말 재미있어요. 그냥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지금 모두가 보는 것처럼 그냥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응원했어요. 해봐, 해봐 라고 했죠. 맞아요. 모든 메시지가 그걸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친구가 아니었어요. 에릭이란요. 아니에요. 뭔가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에리카가 캔디스랑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캔디스가 찰리를 질투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분명히 당신 남편은 원하는 여자를 항상 베프로 선택하겠어요? 그게 당신의 첫 선택일까요? 에리카는 그렇게 원했어요. 그녀가 당신이 떠나길 바랐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나고 보니 다 알겠어요. 그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에리카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조용히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지를 만나서 완전히 반해버렸고 결혼하고 18일 만에 약혼했어요. 에리카가 실제로 찰리를 차지할 거라는 걸 깨닫고 자신은 찰리를 절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찰리를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백인 남자를 찾아서 그냥 빨리 새 연애를 하기로 결심해요. 약혼까지 18일밖에 안 걸린 것만큼 급하게 시작한 새 연애는 없죠. 그보다 더한 건 없어요. 저는 항상 2018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겨요. 그리고 2019년에 갑자기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그냥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PR 담당자 스테이시 셰리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에리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자친구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좋고 뭔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게 좋았죠. 그녀는 믿을만하고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그냥 그를 응원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응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응원하는 방법에 대해 작은 교훈을 드릴게요. 상대방의 아내를 공격하는 식으로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교훈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캔디스 오웬스는 거짓말이나 하고 남 조종하는 걸레 같은 년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녀가 또 한 번 입장을 바꾼 것 중 하나일 뿐이에요. 로라 루머가 올린 글입니다. 캔디스 오웬스가 헌터 바이든을 감옥에 가야 할 타락한 마약 중독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모두 5분만 시간을 내 이 기사 꼭 읽어보세요. 헌터 바이든은 타락한 인간이고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노망난 수장은 왜 노트북을 러시아 허위 정보라며 거짓말했는지 답해야 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가족이에요. 그녀가 이걸 몇 년 전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다시 말을 바꿔서 헌터 바이든을 인터뷰하고 있어요. 역시나 캔디스 오웬스에게는 진실성이란 전혀 없는 거죠. FBI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실제로 소지했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충격적인 자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제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노트북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에게 3건의 중범죄, 총기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사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었군요. 그는 마약 중독자를 사면했어요. 헌터 바이든. 캔디스 오웬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 번 저를 마약 중독자라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트북이요. 그런데 그 노트북이 뭘 증명했는지 아세요? 제가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요? 맞아요. 제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어두운 악순환이 시작됐죠.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저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였어요. DC와 정치 모두 부패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데니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에요. 워싱턴 정가의 좌파 엘리트들, 그들은 제 아버지를 짓밟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집단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앱스타인 패거리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아버지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뭔지? 아버지는 가짜를 트럼프 골프장으로 바꾸는 걸 승인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있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걸 이스라엘 이야기로 만들어버렸네요.
높아요. 그녀는 항상 이 이야기를 에리카 쿡이나 이스라엘로 돌릴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죠. 혹시 이걸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주요 인물 D가 자레드 쿠슈너라는 거죠. 그들이 시작한 이란 전쟁, 그 전 모든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의 압박을 받았던 전쟁 말이에요. 세상에, 봐요. 결국엔 항상 똑같고 지루한 이야기로 돌아오잖아요. 이쯤이면 더 흥미로울 줄 알았는데 결국 벤 샤피로가 옳거나 이런 사람들이 맞다는 것 외엔 할 얘기가 없네요. 맞죠? 이 좌파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캔디스 오원스, 터커 칼슨 다들 그냥 좌파로 옮겨가요. 그들은 그냥 좌파로 옮겨가면서도 여전히 우파인 척하지만 사실은 이미 좌파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투사야 라며 행동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길 원하세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거리를 두고 싶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